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침 영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이른 아침 아직 해조차 뜨지 않았을 시간일 수 있는데요. 소시가 워낙 6시도 전에 첫 영상을 올리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한 일요일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소시도 뭔가 목소리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전달해드렸다시피 영님의 이 크리스마스 기념 선물 같은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감격을 했고,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마지막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안에도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멋진 활약상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 매일매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히어로의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오늘은 첫 소식부터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 한 여성분이 유튜브에 재미있는 리뷰를 하나 남기게 됩니다. 바로 영님의 수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영님 하면 수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하며, 알고 보니 이분이 이 웨딩 관련된 웨딩 플래너 역할도 하고, 또 남자분들도 결혼식을 할 때 이 정장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런 재미있는 예를 들기 위해서 영님의 턱시도, 특히나 영님의 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각종 시상식에서 특히나 이 턱시도 수트가 빛을 내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님이 입었던 이 수트가 바로 로덴 테일러라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번에 있었던 이 마마 어워즈 때의 이 수트가 굉장히 멋들어진, 말 그대로 전통 있는 그런 브랜드의 수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엔드 테일러샵, 하이엔드가 뭐냐면 명품 럭셔리처럼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 높은 레벨의 맞춤 정장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덴 테일러 샵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이며, 이게 기본 가격이 2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원단과 제작 방식에 따라서 그 금액은 천차만별로 커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영님이 입었던 요번 마마 어워즈 시상식에서의 이 수트도 이렇게 굉장히 비싼 곳에서 협찬을 받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예전에 영님이 행사를 뛰거나 하던 시절에는 사비로 직접 준비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대여하는 거에만도 비용이 엄청 수십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영님의 위상이 정말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저런 하이엔드 고퀄리티의 수트를 제작하는 곳에서조차 우리 영님에게 협찬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면모가 얼마나 격상했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멋진 수트를 우리는 그저 히어로의 옷빨이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멋있어 보인다라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엄청난 브랜드에서 우리 영웅님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협찬하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유튜브 내에서 이런 웨딩 플래너를 담당하는 분들이 영웅님의 수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듯이 다채로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은 하나 더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좀 감성적인 순간이 됐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님의 바로 이 콘서트 장면 하나하나가 다시금 또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참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이게
영님의 다큐멘터리 임영웅 101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집에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라면서 저는 아까 낮에 라면서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라고 시작하는 영님의 이 서시, 이 노래를 이렇게 또 링크에 올려두고 이걸 많은 여성 커뮤니티에서 다시 듣고 또 보고 회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댓글 반응을 볼까요? 보이세요? 첫 댓글부터 미쳤다. 센스 굿. 노래도 개 잘하네. 와, 미친 돌았다. 뒤집어진다. 노래 지기네. 임영웅 노래 진짜 잘해. 이야, 어머니들 뒤집어지시겠네.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임영웅 노래 너무 잘해. 잘한다, 잘해. 와, 임영웅 그렇게 안 봤는데 멋있어 보이네. 멘트 센스 있다. 우리 어머니 콘서트 보내드릴만 하다. 노래 개 잘하네. 와, 뭐야? 노래 되게 잘하네? 노래 개 잘한다. 목소리 진짜 좋아. 하나같이 극찬이에요. 목소리 좋다. 노래 잘한다. 또 있습니다. 와,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와, 목소리 개 좋다. 멘트도 센스 있는데 노래도 진짜 잘한다. 대박이네. 왜 어머님들, 팬들이 박 터지는지 잘 알겠다. 멘트 센스 있는데 노래도 개 잘하네. 와, 대박 잘 불러. 멘트 센스도 돌아버림. 목소리 좋다. 와, 노래 개 잘해. 노래 잘한다. 엄마들의 잠만꾸러기. 노래 너무 잘해. 멘트도 목소리도 성량도 다 좋네. 개 좋다. 와, 노래 잘하네. 멘트 센스 굿이다. 미쳤나봐. 진짜 목소리랑 노래 멘트 3박자 미쳤다. 와, 미친 개 잘한다. 노래 진짜 잘한다. 노래 엄청 쉽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해. 참, 이런 극찬 평가. 가수에게 노래 잘한다라는 것만큼 극찬 평가가 또 있을까요? 야, 그만큼 어찌 보면 당연히 잘해야 하는 본업이지만 그 당연히 잘해야 하는 본업을 못하는 가수들도 더러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님은 이렇게 어떤 층이건 간에 남녀노소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한 가지의 사실은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의 글만 보여드리면 또 신빙성이 살짝 떨어지잖아요. 자, 보이십니까? 또 다른 커뮤니티입니다. 야, 임영웅 춤 개 잘 추네. 어느 정도냐면 내 최애보다 훨씬 잘 춤. 최애가 뭐냐면 최고 애정한다라는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최애돌이라고 하면 최고 애정하는 아이돌, 뭐 이런 식으로 최애 가수 하면 최고 애정하는 가수, 이런 식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이게 아마 타 아이돌 팬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님이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내가 아끼는 최고 애정하는 가수보다도 춤을 훨씬 잘 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고, 나도 홍대에서 추는 거 봤는데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임영웅이었대. 나도 트위터에서 봤어. 누가 요염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요염하게 춤 잘 췄어. 나도 홍대에서 춤 추는 거 봤는데 잘 추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수로서 보여지는 영님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노래 잘해, 춤 잘 춰. 가수가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트로트의 숫자라도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그냥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가수로서 노래를 잘하고 가수로서 춤을 잘 추는 그냥 국민 가수 슈퍼스타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건 무엇이냐? 대중성과 직결되죠. 자, 그래서 또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영웅님을 트롯이라는 장르 하나에 국한시키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작다. 임영웅이란 그릇을 트롯 하나에만 담기에는 그 트롯이라는 그릇 하나로는 너무 크기가 작다. 다장르를 섭렵해버린 임영웅 가수인 만큼 장르의 한계를 구분짓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이렇게 대중성을 띠는 슈퍼스타로 성장을 해버리니 이 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폭되겠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 나 임영웅 좋아할까? 이게 10대 이야기. 10대들이 글을 적는 게시판에서 올라온 글이에요. 나 임영웅 좋아할까? 덕질을 시작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어때?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아이돌 팬덤끼리 기싸움 안 해도 되고 콘서트 가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10대들 사이에서도요, 영님에게 입덕하려는 이 움직임이 뭐 기존에도 어린 팬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보다 보면 영님을 태그해놓은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반인들이라 사진을 못 담아오지만 영님의 사진을 들고 찍었거나 영님의 사진이 있는 장소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정말 어린 여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10대, 20대예요. 그런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SNS에서도 속속들이 등장하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작년과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작년 역시 재작년에 비해서 이 어린 MZ세대 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올해는 이 I'm Here로 정규 앨범이 정말 대중적인 발라드, 댄스, 힙합 이런 장르를 섭렵하게 되면서 이 어린 MZ세대들에게 더욱더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필이 된 영님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초창기 고향 콘서트 때 비하여 마지막 서울 콘서트를 할 때쯤엔 어땠죠? 정말 다양한 나이대, 심지어 젊은 20대, 30대 부부가 아니라 커플들도 굉장히 콘서트 현장을 많이 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님의 콘서트 자체가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임영웅이란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콘서트가 정말 티켓 구하기 어렵다더라 라는 소문이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번져나가면서 이게 엄청난 대중성을 확보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이승철님이나 조용필님, 임재범님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슈퍼스타들은 대중가수들은 뭐 특정 팬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콘서트를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님의 콘서트가 그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10대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성화를 띠게 되고 글로써도 올라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이 영웅시대임을 자처하는 인증 사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급기한 이런 말도 나와요. 임영웅은 진짜 절대 사고 같은 거 안 칠 것 같지 않아? 뭔가 그냥 히어로 그 자체야. 요새는 그 자체다 라는 걸 잡채, 우리 제사 때 먹는 잡채 있죠? 그걸 넣어서 이렇게 그 잡채라고 한다고 합니다. MZ 단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센스 없게 느렸네요. 어찌됐건 이게 오죽했으면 얼마나 연예가에서 각종 사고가 있었으면 얼마 전에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인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도로 한중앙에 멈추면서 난리가 났었죠. 아마 뉴스 기사 접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유명 연예인들조차 특히 음주운전. 왜 그거 제어가 안 될까요? 술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연예인들이 워낙 화려한 직업이고 또 그런 술자리를 접할 기회도 더 많다 보니 특히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예전부터 숱하게 봐왔던 이런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의 팬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제발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곤 한대요. 그런데 우리 영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1도 없고, 이건 뭐 사고는커녕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전달해드렸다시피 생명을 구조해버리죠?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 오히려 생명을 구조해버리는, 네,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히어로다. 정말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님의 이 행보를 보면요, 정말 하나하나가 실로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이런 글도 올라와요. 5시간 만에 하트 5천만 개를 기록한 글이 있다. 바로 이 메시 선수의 월드컵 우승 글인데, 재밌는 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유명인들이 메시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서 못 찾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영웅님이 단 댓글이 유일하게 한글이라서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던데, 그 덕분에 한국 팬들을 제대로 알린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 선수 인스타그램에 우리 영웅님이 바모스라고 달면서 여기에 영웅시대 분들이 좋아요를 엄청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덕분에 이 메시 선수가 바모스 외국어잖아요. 한글로 적혀있는 외국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녕하세요라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 단어로 ANEON 막 이런 식으로 영어 철자로 적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뭐야, 뭐 외국어로 적어 놓은 단어 같은데 뭐 이렇게 좋아요가 많아? 하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한국 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임영웅님이 단 댓글이 한글이라서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었고, 메시 선수에게 한국에서도 당신을 응원하는 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과 임영웅이라는 이 한국 최고의 슈퍼스타가 당신을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복합적인 것을 또 알릴 수 있었던 해프닝으로서 이렇게 회자가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참 다양한 방향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히어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영님에 대한 소식을 근 3년 동안 전달하면서 정말 다양한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국제적인 해프닝들이 뭔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은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님의 이 행보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네이버에 치면 나무위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기입해서 이것이 쫙 자료로 쌓이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다가 좀 재밌는 것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재미로 한번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 소식을 기쁘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본명 임영웅, 그리고 1991년 6월 16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출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영님의 고향이 포천이지만 태어난 곳은 연천군이다. 이소 씨가 군복무했던 것이 여기인데, 네, 전 여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포천군이다. 네, 그런 소문도 있대요. 이 연천이 포천보다 좀 더 그래도 좀 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연천군이 좀 더 알려져 있었는데, 이 영님이 이 포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영님이 포천 출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천의 어떠한 도시적인 위상이 연천군 못지않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님이 이제 포천생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정말 이 도시에서 이런 슈퍼스타가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어난 곳은 연천이지만 영님이 나고 자란 이 포천이 지금 이런 도심으로서의 위상이 더 격상됐다, 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임시고요. 182cm에 72kg, A형이고 왼손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님의 이름이 쫙 적혀 있고, 송호초등학교, 가럴중학교, 동남고등학교,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전문학사 졸업. 야, 이렇게 상세하게 요즘에는 이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가 다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제3보병사단 병장 만기 전역, 물고기 뮤직 소속, 데뷔는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앨범인 미워요로 데뷔를 했죠. 그러면서 팬덤은 영웅시대이며 공식 색상은 하늘색이고 여기 영웅시대 응원봉도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외에 쭉 내려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릴 적에 축구와 태권도를 배웠다고 한다.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음악학원에 간다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친구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떨어져서 못 다니고 본인만 붙었다고 한다. 편의점, 카페, 식당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데뷔 후에는 행사 스케줄과 병행해야 하는 관계로 택배 상하차 알바와 군고구마를 한 적이 있다. 야,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보컬팀 어썸블라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런 영님의 막 전국 노래자랑, 판타스틱 듀오에 나왔던 거,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쭉 다 나오고요. 그리고 영님이 어떤 활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무대 체질이라고 한다. 노래 부를 때 감정은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 잡는다고 한다. 인사말로 건행이 있다. 인스타 계정에 보면 딱 3명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2명이 축구선수다. 예전 행사를 다닐 때 메이크업과 헤어는 스스로 했다고 한다. 2020년 6월 18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오목을 잘 둔다. 왼손잡이다. 휘파람을 잘 분다. 주 5일 동안 축구를 했을 적이 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한다. 또한 축구 선수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을 가장 좋아한다. 뭉쳐야 찬다에서 자신의 축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와 갈비찜, 매운 음식. 좋아하는 음료로는 바리스타 룰스, 모카 프레소. 이건 굉장히 예전 얘기죠. 이상형은 웃는 게 예쁜 사람이라고 한다. 성격상 가만히 노래를 부르는 것보단 움직이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라고도 얘기하고, 영님의 흉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 당시 뽕따발 멤버들이 임영웅의 집에 놀러 갔는데 처참한 냉장고의 상태가 드러났다. 이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신 임영웅의 어머니가 냉장고 상태가 왜 그러냐며 경악했던 적이 있다. 이때만 워낙 힘들 때니까요. 지독한 연습벌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의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의 연습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수라고 한다. 상의 사이즈는 100 사이즈, 하의 사이즈는 32, 신발 사이즈는 265이며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나이키라고 한다. 소름 돋네요. 소씨는 상의 사이즈는 105, 하의 사이즈가 32, 신발 사이즈 265인데 뭐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님 보면 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매운탕은 절대 안 먹고 싶다고 했다. 짬뽕보단 짜장면을 좋아한다. 요리는 잘하지 못한다.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소주 브랜드는 진로이즈백이라고 한다. 라면 중에선 신라면을 좋아한다고 한다. 혼자 와인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텁텁한 와인이 취향이라고 한다. 얼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작은 얼굴과 눈, 코, 입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입이라고 한다. 간장게장과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라디오스타 방송 중 자신이 가장 탑6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려도 어떻죠?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요거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한번 되짚으면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대중들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이야기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바로 요 사진. 요 사진이 지금 굉장히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영님이 어딘가에 등장했다는 사진이거든요. 확대해 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물품이랑 바구니가 있고, 쭉 내려보면 고기불판이 보이는 걸로 봐선 아마 영님이 예전에 고깃집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샐러드 바라고 셀프 바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반찬을 가져갈 수 있는 바 앞에서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요게 또 최근 사진이다, 아니면 뭐 예전 사진이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정치 아시는 분들은 영님이 고깃집인지 식당인지 언제 등장한 사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분석하여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영님에 대한 소식이 저녁 시간대쯤 올라올 텐데요.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영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낮 시간대에 산책도 좀 하시고, 뭐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렇게 지독한 한파 날씨 중에선 비교적 나들이를 할 만하다고 하니까 낮 시간대 활용하셔서 햇살도 보시면서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녁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요.